그 답답함을 깊이 다루는 책 세이노의 가르침대에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시작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어. 그런데 세이노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건 기회다. 아무것도 없다는 건 무게 없이 뛰어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무언가에 매이지 않기에 오히려 자유롭다는 뜻이죠. 텅 빈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만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세이노는 거기서부터 실행을 설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 중 쓸모없는 걸 하나씩 버려라.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이 말은 마치 어두운 방에 켜지는 희미한 등불 같았어요. 그는 겁먹지 말고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기회가 아니라 움직일 이유입니다. 세이노는 그 이유를 무너진 자존감 속에서 끄집어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 문장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의 말은 위로보다 더 강한 힘, 실행의 불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앞이 안 보여요. 그냥 막막해요. 그 말은 마치 숨이 막히는 어둠처럼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세이노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매우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방향 없이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로나 애매한 조언 대신 당신의 머리를 딱 한 대 쳐주는 진실을 건넵니다.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방향부터 잡아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루를 견딥니다. 회사를 가고 월급을 받고 피곤한 얼굴로 잠에 듭니다. 그런데 세이노는 그것이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저 생존일 뿐이라고요. 하루를 견디는 건 생존이다. 삶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버티는 산만을 반복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세이노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해야 할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 두 번째는 단기 목표가 아닌 생존 구조를 설계하라는 것.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알바를 3개 뛸 생각부터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월 200을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의 방식은 현실적이고 날카롭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는 이런 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시간으로 돈을 벌지 마라. 구조로 돈을 벌어라. 이 말은 하루 몇 시간 더 알바한다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달에 200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인생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데 씁니다. 하지만 세이노는 그런 망설임 자체가 이미 실행력을 빼앗아간다고 말합니다. 머리로만 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실전법을 제안합니다. 매일 하루치 행동 계획표를 만들 것. 그 계획에는 명확한 숫자와 시간 단위가 있어야 하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당신 곁에 위로만 해주는 사람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가장 엄격한 코치가 필요하다고요. 그 코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가장 무서운 감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삶이 바뀐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루틴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페이지 가득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를 적어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인생이 바뀔까요? 세이노는 말합니다. 당신이 매일 바꿀 때 인생도 바뀐다. 그는 위대한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고 반복적인 실천에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책 한 권 읽는 하루. 1시간 걷는 하루. 30분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하루. 이것이 당신의 31호를 바꾼다. 그는 현실을 바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방향을 택한 사람들이라고요. 누군가는 상황 탓을 하고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기회를 찾는다. 그 단단한 태도는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다. 이 문장을 보고 몇 분 동안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확히 지금 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세이노의 말은 따뜻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나를 따뜻한 곳으로 이끌어주고 있었어요. 현실과 마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거든요. 삶은 방향이다 책의 첫 장이 이렇게 강렬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필요한 건 희망이나 응원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과 실행 계획이었어요. 세이노는 말합니다. 모든 막막함은 결국 준비되지 않은 선택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은 지금 나를 살리고 있는가? 혹시 이런 말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나요? 나는 고졸이야 지방대 나왔어. 그래서 잘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학력을 이유로 포기하거나 움츠러들곤 합니다. 하지만 세이노는 그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학력은 출발선일 뿐이다. 결승선은 실행력이 결정한다. 그의 말은 어쩌면 잔인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좋은 대학이 인생을 책임져주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금 필요한 건 당신이 뭘 배웠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디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가다.
그 한마디에 나는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말없이 숨겨온 열등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세이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격증 공부를 하며 안정을 얻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건 공부가 아니라 위안이다. 많은 청년들이 시험 준비를 합니다. 붙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겠지라는 희망으로. 하지만 그는 묻습니다. 붙고 나서 뭐 할 건데?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자격증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공무원 시험 회계 자격증 운전면허까지. 그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 실제로 수많은 스펙이 현실에서는 무능의 핑계로 전락하고 있죠. 세이노는 계속해서 실행력이라는 키워드를 꺼냅니다. 학벌이 열등감의 이유가 아니라 실행력 부족의 핑계가 되지 않게 하라.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지금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그 말은 단지 배운다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써먹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는 또 말합니다. 시장에선 당신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보다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본다. 그 말은 너무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시대는 정보에 비대칭이 없어요. 인터넷엔 무료 강의, 오픈소스, 다양한 네트워크가 넘쳐납니다. 결국 누가 실행했는가, 누가 연결시켰는가가 승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그는 반복합니다. 무조건 붙는 자격증만 공부해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은 시험 자체보다 시험의 효율과 성과를 먼저 따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마치 벤처 투자자처럼 질문합니다. 이 자격증이 돈을 벌게 해줄 구조인가? 이 기준 없이 공부하면 결국 또 다른 회피의 굴레에 갇힌다고 경고합니다.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비교합니다. 명문대를 나온 사람, 해외 경험이 많은 사람,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그런 비교가 우리를 더 작게 만들곤 하죠. 하지만 세이노는 그런 열등감마저도 정면 돌파하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평준화된다. 명문대도 결국 현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가 강조하는 건 자기주도성입니다. 남이 준 기회보다 내가 만든 기회가 더 단단하다. 그래서 학벌 대신 시장 감각을 먼저 키우라고 말하죠. 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학교는 일단 인맥과 첫 직장에서 유리할 뿐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결국 실력 싸움이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고 동시에 경고입니다. 그는 기술을 익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판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SNS든 온라인 마켓이든 오프라인 장사든 자기만의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스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걸 왜 배우고 있는가? 를 매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조언합니다. 의미 없는 공부가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학력이 초라해도 괜찮다. 하지만 실행력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 말은 냉정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누구나 학력 앞에서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이노는 말합니다. 작아지지 말고 실행하라. 그게 당신을 학벌보다 위로 올릴 것이다. 나는 뭘 해야 하지? 이 질문은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세이노는 그 질문 자체를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라. 이 말은 무슨 일을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지속 가능한 돈을 벌어주는가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하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세이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돈 걱정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전에 버틸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실력은 의미에서 자라지 않고 현실에서의 반복에서 쌓인다는 거죠. 세이노가 강조하는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건 업이 아니라 수익 모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어떻게 돈으로 이어지는가? 그 흐름을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일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영업이든 회사원이든 프리랜서든 결국 중요한 건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설계하는 능력이다. 이 말은 직업의 형태보다 구조의 설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업을 꿈꾸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판을 먼저 만들어라. 상품은 그 다음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이노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적합니다. 하루에 100명한테 팔 생각이 없다면 그 사업은 애초에 하지 마라. 영업 없이 돌아가는 사업은 없다는 거예요. 상품이 아니라 팔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창업의 80%는 영업력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20%가 아이디어와 실행입니다. 실제로 사업 아이템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하지만 누가 얼마나 잘 팔았는가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리죠. 팔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도 못 쓰게 된다. 이 문장은 창업의 본질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세이노는 SNS, 온라인 마켓,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실험장처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이 시작할 수 없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팔아볼 용기가 없어서다.
그는 무자본 창업을 하려면 콘텐츠든 제품이든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일을 찾지 말고 먼저 작게라도 팔아보라고 말합니다. 팔리는 경험이 쌓여야 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교차점을 비로소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일은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세이노에게 있어 일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그는 진짜 직업이란 나의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도구여야 한다고 말하죠. 이 챕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환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은 현실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세이노는 우리에게 일을 찾는 자세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마무리 일은 구조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돈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지속 가능한가? 팔 수 있는가? 확장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건 아직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이노는 그런 삶을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시간을 고갈시키는 일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쌓아가는 일만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라는 것. 두 번째는 핑계를 찾지 말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세이노는 우리가 흔히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노력론을 현실적인 문장들로 잠에서 깨우듯 들려줍니다. 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지금의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 삶에 대한 책임감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단순히 잘 살아라는 조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사람만이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을 도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나 자신을 잘 일으키는 것이 곧 세상을 돕는 첫걸음이라는 점은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 첫 장을 펼칠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책을 덮는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금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책에서 따끔하게 내리치는 충고에 무언가 마음에 찔리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오랜 시간 막연하게만 느꼈던 자립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세이노의 단호한 조언과 날카로운 통찰은 때로는 마음을 울리고 때로는 제가 왜 지금 이대로 멈춰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메시지는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하는 긴박감을 안겨주고 동시에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며 실행과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깊게 와닿으셨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재생됩니다. 안녕 없을까? 앞이 보이지 않아. 그 답답함을 깊이 다루는 책 세이노의 가르침대에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시작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어. 그런데 세이노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건 기회다. 아무것도 없다는 건 무게 없이 뛰어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무언가에 매이지 않기에 오히려 자유롭다는 뜻이죠. 텅 빈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만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세이노는 거기서부터 실행을 설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 중 쓸모없는 걸 하나씩 버려라.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이 말은 마치 어두운 방에 켜지는 희미한 등불 같았어요. 그는 겁먹지 말고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기회가 아니라 움직일 이유입니다. 세이노는 그 이유를 무너진 자존감 속에서 끄집어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 문장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의 말은 위로보다 더 강한 힘, 실행의 불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앞이 안 보여요. 그냥 막막해요. 그 말은 마치 숨이 막히는 어둠처럼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세이노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매우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방향 없이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로나 애매한 조언 대신 당신의 머리를 딱 한 대 쳐주는 진실을 건넵니다.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방향부터 잡아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루를 견딥니다. 회사를 가고 월급을 받고 피곤한 얼굴로 잠에 듭니다. 그런데 세이노는 그것이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저 생존일 뿐이라고요. 하루를 견디는 건 생존이다. 삶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버티는 산만을 반복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세이노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해야 할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 두 번째는 단기 목표가 아닌 생존 구조를 설계하라는 것.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알바를 3개 뛸 생각부터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월 200을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의 방식은 현실적이고 날카롭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는 이런 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시간으로 돈을 벌지 마라. 구조로 돈을 벌어라. 이 말은 하루 몇 시간 더 알바한다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달에 200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인생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데 씁니다. 하지만 세이노는 그런 망설임 자체가 이미 실행력을 빼앗아간다고 말합니다. 머리로만 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매일 하루치 행동 계획표를 만들 것. 그 계획에는 명확한 숫자와 시간 단위가 있어야 하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당신 곁에 위로만 해주는 사람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가장 엄격한 코치가 필요하다고요. 그 코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가장 무서운 감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삶이 바뀐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루틴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페이지 가득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인생이 바뀔까요? 세이노는 말합니다. 당신이 매일 바꿀 때 인생도 바뀐다. 그는 위대한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고 반복적인 실천에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책 한 권 읽는 하루. 1시간 걷는 하루. 30분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하루. 이것이 당신의 31호를 바꾼다. 그는 현실을 바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방향을 택한 사람들이라고요. 누군가는 상황 탓을 하고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기회를 찾는다. 그 단단한 태도는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다. 이 문장을 보고 몇 분 동안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확히 지금 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세이노의 말은 따뜻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나를 따뜻한 곳으로 이끌어주고 있었어요. 현실과 마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거든요. 삶은 방향이다. 책의 첫 장이 이렇게 강렬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필요한 건 희망이나 응원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과 실행 계획이었어요. 세이노는 말합니다. 모든 막막함은 결국 준비되지 않은 선택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은 지금 나를 살리고 있는가? 혹시 이런 말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나요? 나는 고졸이야, 지방대 나왔어. 그래서 잘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학력을 이유로 포기하거나 움츠러들곤 합니다. 하지만 세이노는 그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학력은 출발선일 뿐이다. 결승선은 실행력이 결정한다. 그의 말은 어쩌면 잔인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좋은 대학이 인생을 책임져주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금 필요한 건 당신이 뭘 배웠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디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가다. 그 한마디에 나는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말없이 숨겨온 열등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세이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격증 공부를 하며 안정을 얻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건 공부가 아니라 위안이다. 많은 청년들이 시험 준비를 합니다. 붙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겠지라는 희망으로. 하지만 그는 묻습니다. 붙고 나서 뭐 할 건데?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자격증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공무원 시험, 회계 자격증, 운전면허까지. 그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 실제로 수많은 스펙이 현실에서는 무능의 핑계로 전락하고 있죠. 세이노는 계속해서 실행력이라는 키워드를 꺼냅니다. 학벌이 열등감의 이유가 아니라 실행력 부족의 핑계가 되지 않게 하라.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지금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그 말은 단지 배운다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써먹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는 또 말합니다. 시장에선 당신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보다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본다. 그 말은 너무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시대는 정보에 비대칭이 없어요. 인터넷엔 무료 강의, 오픈소스, 다양한 네트워크가 넘쳐납니다. 결국 누가 실행했는가, 누가 연결시켰는가가 승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그는 반복합니다. 무조건 붙는 자격증만 공부해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은 시험 자체보다 시험의 효율과 성과를 먼저 따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마치 벤처 투자자처럼 질문합니다. 이 자격증이 돈을 벌게 해줄 구조인가? 이 기준 없이 공부하면 결국 또 다른 회피의 굴레에 갇힌다고 경고합니다.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비교합니다. 명문대를 나온 사람, 해외 경험이 많은 사람,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그런 비교가 우리를 더 작게 만들곤 하죠. 하지만 세이노는 그런 열등감마저도 정면 돌파하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평준화된다. 명문대도 결국 현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가 강조하는 건 자기 주도성입니다. 남이 준 기회보다 내가 만든 기회가 더 단단하다. 그래서 학벌 대신 시장 감각을 먼저 키우라고 말하죠. 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학교는 일단 인맥과 첫 직장에서 유리할 뿐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결국 실력 싸움이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고 동시에 경고입니다. 그는 기술을 익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판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SNS든 온라인 마켓이든 오프라인 장사든 자기만의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스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걸 왜 배우고 있는가? 를 매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조언합니다. 의미 없는 공부가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학력이 초라해도 괜찮다. 하지만 실행력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 말은 냉정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누구나 학력 앞에서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이노는 말합니다. 작아지지 말고 실행하라. 그게 당신을 학벌보다 위로 올릴 것이다. 나는 뭘 해야 하지? 이 질문은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세이노는 그 질문 자체를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라. 이 말은 무슨 일을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지속 가능한 돈을 벌어주는가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하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세이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돈 걱정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전에 버틸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실력은 의미에서 자라지 않고 현실에서의 반복에서 쌓인다는 거죠. 세이노가 강조하는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건 업이 아니라 수익 모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어떻게 돈으로 이어지는가? 그 흐름을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일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영업이든 회사원이든 프리랜서든 결국 중요한 건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설계하는 능력이다. 이 말은 직업의 형태보다 구조의 설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업을 꿈꾸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판을 먼저 만들어라. 상품은 그 다음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이노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적합니다. 하루에 100명한테 팔 생각이 없다면 그 사업은 애초에 하지 마라. 영업 없이 돌아가는 사업은 없다는 거예요. 상품이 아니라 팔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창업의 80%는 영업력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20%가 아이디어와 실행입니다. 실제로 사업 아이템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하지만 누가 얼마나 잘 팔았는가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리죠. 팔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도 못 쓰게 된다. 이 문장은 창업의 본질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세이노는 SNS, 온라인 마켓,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실험장처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이 시작할 수 없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팔아볼 용기가 없어서다. 그는 무자본 창업을 하려면 콘텐츠든 제품이든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일을 찾지 말고 먼저 작게라도 팔아보라고 말합니다. 팔리는 경험이 쌓여야 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교차점을 비로소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일은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세이노에게 있어 일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그는 진짜 직업이란 나의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도구여야 한다고 말하죠. 이 챕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환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은 현실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세이노는 우리에게 일을 찾는 자세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마무리 일은 구조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돈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지속 가능한가? 팔 수 있는가? 확장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건 아직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이노는 그런 삶을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시간을 고갈시키는 일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쌓아가는 일만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라는 것. 두 번째는 핑계를 찾지 말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세이노는 우리가 흔히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노력론을 현실적인 문장들로 잠에서 깨우듯 들려줍니다. 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지금의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 삶에 대한 책임감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단순히 잘 살아라는 조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사람만이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을 도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나 자신을 잘 일으키는 것이 곧 세상을 돕는 첫걸음이라는 점은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 첫 장을 펼칠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책을 덮는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금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책에서 따끔하게 내리치는 충고에 무언가 마음에 찔리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오랜 시간 막연하게만 느꼈던 자립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세이노의 단호한 조언과 날카로운 통찰은 때로는 마음을 울리고 때로는 제가 왜 지금 이대로 멈춰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메시지는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하는 긴박감을 안겨주고 동시에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며 실행과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깊게 와닿으셨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